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유망 있는 중소형주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선업종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카드로 조선업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중에서도 올해 우리 증시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던 방산조선사 투토, 바로 하나와 HD 현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미국 진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HD현대는 미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현지 조선소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HD현대는 미국 조선사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 그리고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양사가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송 건조에 이렇게 협력하는 게 골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해양지원 선박 300척을 건조를 하는데 이 회사는 해양지원 선박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기조가 이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는데 4월에는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하나시스템과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 조선소 업에 직접 진출을 했습니다. 당사의 기술력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직접적으로 창출을 시킨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입지를 강화하고 호주 조선 방산업체 지분 확보도 추진을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오스탈의 최대 100% 지분 승인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보면은 HD현대가 조선소와의 협력을 하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이제 서로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가 났을 때 온전히 내 수익으로 다 가져올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리스크를 표현할 때 약간 뭐 중위험 중수익, 뭐 고위험 고수익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중위험 중수익 정도 되는 것 같고, 반면에 하나오션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해당 사업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위험 고수익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거기 때문에 뭐가 지금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러한 전략을 삼은 거에 대해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 되었든 부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근데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가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도 하나오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이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올 조선과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 하나오션이 직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쯤부터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수주로 아니라고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크게 우리나라에서 볼 기업들의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일 텐데, 대체적으로 3분기에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컨센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PER도 30배 정도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수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저평가라고는 할 수는 없고 모멘텀 위주로 움직이는데, 그 모멘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2분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대비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꺾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HD 현대미포조선의 매출액이 1조 1,800억 원, 2분기에 1조 2,600억 원, 3분기에는 1조 2,200억까지 내려간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7조 3천억 원까지 더 많이 늘어나지만 3분기에는 약 7조 원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일단은 조금 꺾이는 그런 부분. 그래서 HD현대, 위포조선이랑 삼성중공업이랑 지금 PER이 30배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5종목 중에 PER이 유일하게 한계가 12배인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는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올해 3개 분기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예상 순이익이 이제 2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PER로 환산했을 때 아직도 10배대 초반인데 다른 회사들은 다 30배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다 PER 30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적정 밸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HD한국 조선해양이 저평가거나 그 30배를 인정 못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키 맞추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HD한국 조선해양이 물론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전망과 함께 PER까지 함께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시선을 중소형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내에서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들을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선업에서는 대규모 산업이라서 소부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작은 스몰캡 기업을 보려면은 기자재 업체들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지금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하이로코리아나 동성화인텍, BMT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 커버리지가 적은 편이어서 컨센서스가 대부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선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로코리아와 동성화인텍은 신고가 부근에 어느 정도 근접한 상황입니다. 근데 BMT만 유일하게 이제 밸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거의 크게 주가가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좀 안 되는 회사인데, 지난해 매출액 1,328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 당기순이익 40억 원인데 올해 1분기에 당기순이익만 벌써 36억 원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1년치 번 거를 벌써 1개 분기 만에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본다면은 오르지 못한, 키 맞추기를 아직 하지 못한, 아까 앞서서 조선에서는 HD한국 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조선업종 이 기자재 업체에서는 하이로코리아 말고 이런 BMT와 같은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 관점에 있어서 BMT를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좀 핫한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업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무인 택시 시대에 본격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좀 평가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는 뭐 사활을 걸었다, 뭐 10년 동안 준비해온 거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로보택시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 FSD 기술이 0에서 5단계까지의 자율주행 레벨 중에서 레벨 4, 5가 아니라 레벨 2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도대체 기술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웨이모하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웨이모가 지금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 웨이모도 좋은 회사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의 선제적인 많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의 보여줬던 성장성이 이제 로보택시에 계속해서 접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서도 이제 종가로 한 8% 오르고 또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근데 테슬라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로보택시에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기술력과 산업 확장성에 대해 더 주목하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뭐 접목과 관련해서는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의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그록 AI가 접목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추후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 현재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 흐름들은 어떻나요? 국내는 그렇게 이렇다 할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좀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기술 개발은 집중을 하는데 미국, 중국과 가장 다른 거는 제도적 규제가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를 활용한 영업은 금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운행 범위도 제한돼 있고 정해진 구역과 시간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샌드박스라는 이런 막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지금 해외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 대비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는 좀 없다라는 거. 국내 자율주행 누적 운행거리 1위 업체가 50만 킬로인데 중국 바이두가 1.1억 킬로거든요. 200배가 넘는 테스트가 차이가 나니까 기술력이 당연히 이렇게 격차를 줄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퓨런티어,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이 있으나 최근에 자율주행 업체들의 주가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있지는 않은 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는 살짝 뒤처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자율주행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을 때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더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퓨런티어나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퓨런티어는 당연히 이제 당장의 실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나 이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 그 외에 또 자동차 관련된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안정성을 가져가고 싶으면은 모트렉스가 맞고,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퓨런티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히 들어봤고요. 아마 오늘 시장의 시선은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인데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워낙 이제 일일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냥 잠깐 하면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찍혀 있고 뭐 10분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1%로 줄어들어 있고,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적인 측면이나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의 주도주가 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 더 가는 지금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속도에 빠르게 맞춰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 개, 사실 로봇도 최근에 갑자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못한 섹터군에서 조금씩 이제 분배를 해서 사놓고 올라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조심스러울 필요도 없고 너무 공격적이진 않았으면은 이러한 상승에 대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증시 영향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마켓 포커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